우리는 매일 관절을 사용합니다. 움직일 때마다요. 유튜브 피드를 스크롤하고 마우스를 클릭하고 앉고 뜨거운 차가 담긴 머그잔을 움켜쥐는 건 다 관절 때문이에요. 심지어 깜빡이는 것처럼 아주 사소한 움직임도 관절의 힘이 많이 필요합니다. 소파에 누워있더라도 관절은 온몸을 함께 지탱해 줍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음식 소화와 심지어 생각까지 도와줍니다. 뼈가 있으면 관절이 있어요. 우리를 유연하게 해주고 보고 듣는 것을 조정할 수 있게 해주죠. 우리의 몸은 근육이 관절을 가로질러 수축할 때 뼈와 함께 움직입니다. 간단하고도 우아하죠. 관절은 우리 뼈에 붙어있고 뼈는 우리의 골격을 구성합니다. 우리의 몸 전체에는 200개가 넘는 뼈가 있는데 관절이 없는 뼈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이 특별한 뼈는 설골이라고 하는데 목구멍에서 혀를 지탱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골격은 중축 골격과 부속지 골격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축 골격에는 두개골, 등, 갈비뼈 같은 80개의 뼈가 속해 있습니다. 부속지 골격에는 팔, 다리에 있는 나머지 모든 뼈들이 속해 있어요. 각각의 모든 뼈는 관절 하나 혹은 여럿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두개골에도 있어요. 두개골은 단 하나의 단단한 뼈가 아니라 관절이 서로를 지탱해주는 8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러한 관절이 없다면 우리의 뇌는 제대로 자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두개골 관절은 무릎이나 팔꿈치처럼 유연하지 않고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모든 관절이 다 유연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관절이 우리 몸에 없다면 삶은 크게 달라질 겁니다. 머리가 작은 사람들의 뇌는 더 작겠죠? 그리고 그건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죠. 우린 모두 갓 태어났을 때와 같은 크기의 뇌를 계속해서 갖게 됩니다. 성인의 머리는 평균 크기의 절반 정도로 줄어들게 될 거예요. 이 두개골 외에도 머리 주위에는 14개의 뼈가 더 있습니다. 주로 얼굴과 턱에 있죠. 이 뼈들은 함께 중요한 일들을 많이 처리합니다. 먹고, 냄새 맡고, 말하고, 노래할 때마다 우린 이 뼈들을 사용해요. 관절이 없다면 우린 먹거나 마시거나 심지어 숨쉬는 것도 불가능하게 될 겁니다. 와, 관절이 없는 세상에서는 친근한 대화, 맛있는 간식, 아침 커피 냄새 따윈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산소 없이 사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사람들은 피부를 통해 숨쉬는 법, 태양으로부터 직접 충분한 영양분을 얻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식료품점이나 식당도 없고 흐린 장소에 사는 일은 없을 테죠. 뼈는 어떻게 될까요? 진짜 중요한 건 뼈가 아니에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뼈가 전혀 없는 생물은 매우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개미는 뼈가 없습니다. 하지만 개미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생물 중 하나입니다. 작은 개미는 나뭇잎 전체를 나무 옆 위로 끌어올릴 수 있어요. 하지만 뼈가 없다고 해서 반드시 관절이 없는 건 아니에요. 개미와 다른 많은 곤충은 실제로 다리와 목에 관절이 있습니다. 관절 덕에 많은 걸 들어올릴 수 있죠. 그렇다고 골격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골격이 몸의 바깥쪽에 있어요. 그래서 많은 생물체들은 뼈는 없더라도 여전히 관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절이 없다는 것은 뼈대가 전혀 없다는 뜻일까요? 뼈가 하나도 없다면 우리 모두 매우 약해지게 될 거예요. 우리가 개미처럼 외부의 껍데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보물을 보호할 수 없을 거예요. 뇌 말이에요. 뼈가 없으면 우리 뇌는 항시 위험 상태일 거예요. 뭔가에 살짝 부딪히는 것만으로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되죠. 우리는 뼈나 관절이 없는 끈적끈적한 몸의 벌레, 민달팽이 또는 해파리처럼 보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겐 거대한 두뇌가 있으니까 보호를 해야겠죠. 우린 뼈대는 있지만 척추가 없는 먹장어처럼 보일 겁니다. 이 물고기처럼 우리는 몸 전체로 슬라임을 만들어낼 거예요. 물건을 잡을 수 있는 손이나 걸어 다닐 수 있는 다리가 없을 거예요. 더 이상 아무것도 주울 수도 또 뭔가를 사용할 수도 없겠죠. 컴퓨터, 전화, 포크, 숟가락, 그 무엇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경 쓰게 될 건 아가미뿐이고 적들의 주의를 돌리고 헷갈리게 만들기 위해서 그 슬라임이 필요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관절이 없다면 우린 아마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살게 될 겁니다. 어쩌면 열대지방에서 헤엄치는 해파리 또는 벌레처럼 흙에서 살 수도 있겠죠. 물, 바다, 강, 호수 등에는 뼈 없는 동물이 더 많이 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그 안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만약 관절이 없고 지렁이처럼 보인다면 그들이 움직일 때 사용하는 기술을 사용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벌레들은 작은 털로 덮여 있어요. 그래서 몸을 앞으로 밀 때 이 작은 털로 아래의 표면을 잡죠. 관절이 없으면 우리 몸에도 털이 가득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은 지렁이보다 훨씬 크니 털도 훨씬 더 길고 두꺼워야겠죠. 하지만 우리의 새로운 삶은 몸에 생긴 다른 주요한 변화와 함께 올 겁니다. 폐는 사라지고 아가미가 생길 테죠. 피부도 적응을 위해 거칠어져야 할 거예요. 아니면 수중에서 살 수 있도록 비늘을 길러야 할지도 몰라요. 물속 생활도 재밌을 것 같지만 적응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선수처럼 수영하는 법을 배우고 어떤 수중 식물과 해조류를 먹을 수 있는지를 배우고 배고픈 상어에 대처하는 법도 배워야 할 거예요. 쇼핑카트를 밀거나 좋아하는 노래에 맞춰 춤을 추거나 개를 산책시키고 문자를 보내거나 이런 동영상을 볼 때마다 우린 관절이 필요합니다. 관절이 없다면 우리 몸은 매우 다를 거예요. 다리는 하나의 단단한 뼈로 이루어질 거예요. 팔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 뼈의 절반 이상이 발과 손에 있는데 다 쓸모없을 거예요. 돌아다니려면 전기 스쿠터나 자기 균형 스쿠터를 이용해야 할 겁니다. 기술 설계를 잘해야 할 겁니다. 만약 넘어지기라도 하면 크게 다칠 수 있으니까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관절이 없으면 일어설 수도 없으니까요. 앉지도 못할 거예요. 침대 밖으로 나가기는커녕 그 스쿠터를 탈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의 몸은 적응력이 아주 뛰어나요. 일상생활만 한다 해도 관절은 닳아버립니다. 삐거나 접지르는 등 다양한 부상 증상들은 이 현상을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관절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면 어떨까요? 축구를 하다가 발목을 삐거나 테니스 엘보가 생길 일이 없겠죠? 관절 없이도 뼈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뼈가 훨씬 더 부드럽고 잘 구부러져야 할 겁니다. 그러니 새로운 뼈가 필요할 거예요. 뼈는 단단하고 그 소재 성분 때문에 구부릴 수 없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죠. 뼈는 귀와 코에 있는 연골처럼 되어야 할 겁니다. 연골은 뼈보다 단단하고 훨씬 더 유연합니다. 코와 귀 연골은 괜찮지만 우리는 유연하고 강하고 힘있는 무언가가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고무 같은 거 말이에요. 그 부러지는 연필 기억하시나요? 꼬고 매듭으로 묶고 구부릴 수 있는 연필요. 이 연필은 항상 원래 모양으로 돌아갔죠. 우리의 팔다리엔 바로 이런 뼈가 필요할 겁니다. 한 가지 잠재적인 문제는 그 새로운 뼈가 그렇게 많은 무게를 지탱할 수 없을 거라는 점입니다.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 모두 꽤 많은 체중을 감량해야 할 거예요. 고무로 된 뼈는 실제 뼈보다 훨씬 가벼우니 어쨌든 사람들은 무게가 덜 나갈 거예요. 현재 여러분의 골격은 신체 질량의 약 15%입니다. 만약 뼈가 고무라면 몸무게는 약 10%가 덜 나갈 거예요. 고무뼈의 가장 좋은 점은 부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프레첼처럼 몸을 비틀어도 다시 새 뼈처럼 돌려놓을 수 있을 거예요. 부상도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관절통도 없을 테고 무릎, 손목, 발목이 회복하는 동안 뼈를 못 움직이게 하는 어떤 보조기도 착용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다리를 너무 많이 구부려서 완전히 기형이 된다 해도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면 될 거예요. 고무뼈대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거의 모든 곳에 숨거나 요가를 잘할 수 있을 거예요. 팔을 늘려서 부엌의 맨 위 선반에 닿거나 프로 선수처럼 덩크슛을 할 수도 있겠죠. 약간의 연습이 필요할지도 모르지만 고무뼈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겁니다.